오늘도 이제 여러분 연음법칙에 대해서 강의할 때인데 이 단어가 합쳐질 때 경계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망하는 것이 바로 연음법칙이죠. 연음법칙 혹은 산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이제 상습 연속법 표에서 일단 모음에 대해서 한번 좀 봤죠. 모음의 연습법칙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스크리트 연습법 표의 왼쪽 위에 이제 전체가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문법석을 보면은 이 부분만이 이렇게 흘러나와 있고 나머지는 그냥 글로 써 있어요. 글로. 왜냐하면 다 쓰려면은 도저히 한 페이지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나머지는 내가 읽으면서 문법석을 보면서 전체 상황과 모음 중에 연성이 일어나는 경우를 다 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이 중에 약간 색깔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하늘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늘색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보이죠? 지금은 하늘색. 이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빨간색이든지 검정색이든 이거는 이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색깔이 야할수록 좀 특이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검정색은 금방 암기할 수 있는 변화고, 이런 분홍색이든지 파란색도 별로 야하지 않으니까 금방 암기할 수 있어요. 근데 빨간색 같은 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읽기 힘든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특히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한번 훑어봐야 되지만은 이게 붉은색이든지 푸른색 이런 부분은 주의해서 이제 암기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다른 거는 대개 짐작할 수 있는데 이쪽 부분, 그러니까 모음 중에서 아이, 이제 우가 올 경우에는 수화에서 앞에 수화가 짜자가 하나 더 추가된다는 거. 학교에서 이제 본다면은 요게 이제 얘기 쉽지 않아요. 앞에 말이 그냥 모음으로 끝났어요. 뒤에 말이 차로 시작해요. 차. 근데 어떻게 돼요? 짜를 하나 더 사이에 넣었죠? 이게 특수한 변화예요. 아짜. 받침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넣었다. 받침을. 그리고 앞에 말이 장으로 끝났을 때 뒤에 차가 오면은 사이에다가 짜음을 하나 더 넣는다. 이렇게. 앞에 이로 끝났는데, 이 모음을 끝났는데, 차가 뒤에 오면은 마치 앞에 받침이 들어간 것처럼 짜를 하나 더 넣는다. 그 다음에 이 장은 아니에요. 우 단음일 경우에 이제 우 단음으로 끝난 말 뒤에 차로 시작되는 말이 오면은 마치 앞에 말의 받침처럼 짜를 하나 넣는다. 이게 좀 특수한 변화죠. 그래서 이제 문장 속에 여기 CC가 두 번 써 있으면은 이거 앞에 가를 빼면 되는구나. 사전 찾기 위해서는 이 앞에 C를 하나 빼고서 찾아야 돼요. R로 끝나는 말하고 차로 시작되는 뒤에 말하고 따로 찾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제 외기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외기가 힘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아주 호화찬란한 이 부분이 참 외기 힘듭니다. 근데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범어에서. 다시 보면은 여러분 표에서 오른쪽에 이렇게 바탕색깔 칠해져 있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참 외기 힘든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부분 중에 이 앞에 부분이 참 읽기 힘들어요. 여기는 여러 색깔이 같이 해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특수한 변화고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연습법칙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철저해야 되는데 이것 외에는 그 공식이 있어요. 나중에 알려줄 거고 왜 이게 자주 나오는 거냐면은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이 얘기 하기 전에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명사, 대명사 변화 같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명사, 대명사 변화. 여러분 범어 문법표에서 산스크리트 2라고 써 있는 거죠. 2. 왼쪽 위에 산스크리트 2라고 써 있고, 예를 든 법칙 밑에 모어가 명사, 성수 격변화. 이게 뭐냐면 모음 어간명사,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일 경우에 성에 따라서 그 명사가 남성명사냐, 여성명사냐, 중성명사냐
그다음에 수에 따라서 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냐, 가르치는 거냐, 아니면은 그 복수, 여러 사람을 가르치는 거냐, 아니면은 양수가 또 있어요. 양수. 영어에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을 가르치는 거냐. 그러니까 범어에서는 이제 수를 얘기할 때 단수와 복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수하고 해서 하나의 수가 또 들어갑니다. 우리말은 단수 복수만 있죠. 나 아니면 우리들이에요. 영어도 I 아니면 we 해갖고 단수 복수 두 가지만 있어요. 수가.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의 수가 두 가지만 있는데 영어나 한국말은 법원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하나 양수가 끼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뭘 했다 할 경우에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특수한 대명사가 생기고 특수한 명사 대명사가 생깁니다. 좀 특이하죠.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숫자 셀 때 하나, 둘, 셋, 넷 세죠? 근데 하나, 둘까지는 이게 숫자가 아니에요. 셋부터가 숫자예요. 카운팅 할 때. 그러니까 카운팅은 이제 머릿속에서 하나씩 더해가는 게 카운팅 개념인데, 수를 세는 개념인데, 하나나 둘은 하나의 그냥 하나의 사물처럼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조카들이든지 숫자 배울 때 한 개, 두 개 이건 금방 배워요. 이거 몇 개 하면 하나, 이렇게 두 개 하면 둘 배우는데 셋은 잘 몰라요. 셋 배우는데 한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왜냐하면 셋 근데 배우고 나면 내일 가서 여섯 책을 배웁니다. 셋부터가 카운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나하고 둘은 이제 이게 하나의 특수한 어떤 개념이고, 이 숫자 세운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은 셋부터기 때문에 이제 범어에 그런 사람의 본능적 사고방식이 다 반영이 돼가지고 단수, 양수, 그다음 복수 이렇게 수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도덕경인가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노자. 일생이 이생, 삼생 만물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1, 2까지는 그냥 나가는데 3부터 만물이에요. 3부터가. 그래서 이제 1, 2는 숫자가 아니고 하나의 개념이고 3부터가 숫자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 양수, 복수 이 세 가지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고요. 영어는 이제 표시에서 일단 표를 보기 전에 그 다음에 격이라는 얘기예요. 격변화. 우리말도 격이 있어요. 격. 주격, 목적격, 소유격 들어봤죠? 영어의 주격은 어떻게 되죠? 나의 경우에는 I, 나는 내가 되고, 목적격은 나를, 미가 되죠. 소유격은 my 되죠. 우리말은 내가 아니면 나를, 이건 나의 이렇게 표현해요. 조사가 붙어갖고. 영어는 불자로기 때문에 말 자체가 휘어버려요. 말 자체가 I, my 전혀 다른 말이죠. 세 가지가 my 해가지고 you 아니면은 they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는데 they, they로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말은 교차어라고 해요. 교차어. 그래서 하나의 명사 뒤에 조사가 붙어갖고 격이 결정되는 이게 교차어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말에다가 는이 붙으면은 주격, 의가 붙으면은 소유격, 나의 돼갖고 을이 붙으면은 목적격 이렇게 변하죠. 그러니까 영어처럼 다 변하는 게 아니고 일부 반쪽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교차어예요. 근데 한문 같은 경우는 고리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영어는 불절, 피어버려요. 우리말은 교차어, 우리말 터키어 아니면은 우라란타 일본어 이게 다 교차어예요. 그 다음에 이 한문, 한자 한문은 고리버 중국어. 그래서 이제 한문에서 나의 할 경우에도 나의 책 하면 책 하면 돼요. 아자만 써요. 내가 간다면 거 하면 돼요. 그것도 아자만 써요. 차이가 없어요. 이게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소유격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문이 그렇죠? 이게 고리버예요. 한문이. 그래서 이제 언어 성격이 다르고 한문은 그래서 이제 직관을 위해서는 아주 뛰어난 언어예요. 직관.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같은 직관을 얻기 위해서는 참 훌륭한 언어지만은 논리적인 사고는 불가능한 언어예요. 논리가 가능하려면 논리가 뭐죠? 논리적 표현을 하려면 문장 속에서 하나의 역할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 단계 논리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앞 단계에서 단의 역할이 분명하지가 않으면 모호하기 때문에 올라가다 만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충 의미만 바꿔 끝나죠. 그래서 중국에서만 논리학이 발달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문명권이 3대 문명권이 있는데 그게 유럽, 크게 봐서 그리스죠. 그다음에 인도, 중국이죠. 셋 중에서 논리학이 발달한 곳이 중국 말고 이 그리스와 인도밖에 없어요. 유럽과 인도. 인도 말도 역시 같은 인도 유럽한 랭귀지, 인도 유럽어 같은 게 태어나기 때문에 불절어예요. 우리가 배우는 범은 불절어예요. 말이 교포예요. 말 자체가. 그래서 이제 논리학이 발달하죠. 인도 논리학이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완전히 규명이 안 되고 있어요. 불교 논리학도 아직도 규명하는 도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논리학과 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아주 신선한 사고방식이 있어요. 인도 논리학에. 그래서 인도 논리학 책을 보다 보면은 이 머리가 되게 정화가 돼요. 우리가 크게 갖고 있던 고정관념 여기서 많이 벗어납니다. 너무나 사고방식이 특이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격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중요한데 어떤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주어냐, 목적어냐, 아니면은 소유격이냐 이게 중요한데 이제 법은 그런 격이 있죠. 그러니까 명사마다 격이 있고 대명사마다 명사, 대명사가 다 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꾸미는 말도 그 격에 맞춰 꾸며야 돼요. 형용사도 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명사, 대명사, 형용사가 성수, 격이 다 있습니다. 활용할 때 문장 속에서. 원래 형용사는 이 성은 없어요. 수도 없고 원래 격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말을 꾸미냐에 따라 갖고 꾸며지는 말이 뭐 남성명사, 주격 아니면 복수일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형용사를 또 변화시켜 버린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갖고 꾸미는 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의 특이한 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성수, 격이 있다. 우리말은 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말 명사에 산, 하늘 이게 남성의 여성의 중성이에요. 없죠? 그래서 우리말 성이 없어요. 독일어는 성이 있어요. 영어는 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네이션, 나라 이 경우는 여성의 남성이에요. 코리아를 갖다가 대명사 받을 때 쉬를 받아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게 일부는 성이 있고 영어일 경우에 어떤 나라는 성이 없어요. 이트 중요하다고 해요. 타중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남성으로 받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근데 독일어 같은 경우는 성이 있죠.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그래서 이제 관사가 또 다 다르게 붙어요. 근데 이제 범어도 성이 있는데 세 가지예요. 남성, 여성, 중성. 모든 단어가 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남성이냐, 어떤 경우 여성이냐, 이것도 단어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R을 끝날 경우에는 남성 아니면 중성이에요. R을 끝났는데 여성은 없어요. 남성 아니면 중성. 근데 어떤 게 중성이고 어떤 게 남성이냐? 그걸 왜 아세요? 알 수 없어요. 그럼 또 암기해야 돼. 단어 하나마다. 또, 이를 끝나는 이 장음을 끝날 경우에, 이 장음, 이러면 또 다 여성이에요. 이렇게 끝날 경우에는 무조건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는 우리가 쉽게 성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의 경우에는 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거는 사전 보고서 알고서 암기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어요. 글을 쓸 수 있고. 또 범어는 수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수, 격이 있죠. 수가 있죠, 수. 단수는 영어로 싱귤라. 약자를 여러분 표에 SG 이렇게 했어요. 싱글이 뭐예요? 혼자죠? 싱글에다가 뒤에 그 L을 갖다가 ULAR로 바뀌는 거예요. 싱귤라. 그럼 단수. 그 다음에 복수는 DUAL. 그래서 이제 약자로 DU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표에 가운데 써있죠? 여기 검게 해놓은데. 복수는 플루랄, PLURAL, 플루랄, PL 하면 복수예요. 그래서 이 표에 보면은 단수 변화가 왼쪽에 써있고, 이게 전체가 단수 변화예요. 양수 변화가 가운데 써있고, 그 다음에 복수 변화가 오른쪽에 써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다시 또 강의를 할 텐데, 오늘 연속 법칙을 강의하기 때문에, 그 연속 법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흐로 끝나는 말이에요. 근데 아흐로 끝나는 말이 왜 많이 나오냐면 이게 바로 남성 주격이기 때문이에요. 주어를 쓰일 때. 아흐. 남성 주격이 가장 많이 쓰여요. 문장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를 잘 알고 있어야지만 이제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죠. 이제 보세요. 이 격은 또 몇 가지가 있냐면 범어는 8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주, 대부, 이제 제가 이거 한번 확대해 볼게요. 네. 자, 보세요. SG가 싱글라. 그 다음에 격이 왼쪽에 쭉 써있는 게 격이에요. 주대구 이종속처호 써있죠? 이거 암기하세요. 자, 주대구 이종속처호. 그냥 얘기하세요. 주대구 이종속처호. 첫 번째부터 주대구 이종속처호. 이렇게 되고, 영어로는 주격은 NOM 이렇게 써요. NOM. 주대구 이종속처호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NOM인데 이건 노미네이션은 지명하는 뜻이죠. 노미네이티브.
나중에 여러분, 교재 오늘 교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보면은 또 원어 다 나오니까 여기 대조해 보세요. 그 다음에 대격은 목적어인데, 이 대격이 목적어예요. 상대에서 이제 말하는 거. 대격, 이것은 아쿠자티브, 에이쿠자티브, ACCU, SATIVE. 국격은 도구란 뜻이에요. 도구격인데, 인터넌탈. 그 다음에 미격은 이제 뭐 유하다, 뭐 얘기를 뜻인데, 네이티브. 그 다음에 아블라티브 하면 종격, 뭐뭐로부터, 뭐뭐 때문에, 이때는 ABL. 이 약자예요. 그러니까 문법 체계를 보면은 ABL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일본이나 한국 책은 뭐 종격 이렇게 쓰기도 해요. 속격은 제니티브. 그 다음에 서격은 로케이티브, 호격은 보케이티브예요. 이것들이 자꾸 하면서 나중에 또 저절로 암기가 돼요. 보케이티브, 보컬이 뭐예요, 보컬?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음악 하는 사람들 있죠? 보케이티브. 로케이티브는 로컬이 뭐죠? 정서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뜻을 얘기한다면은 주격은 뭐뭐가, 뭐뭐는 내가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격은 나를, 이렇게 뜻해요. 국격은 나에 의해서, 나를 도구 삼아서. 그죠? 아니면 망치로 못을 박았다 할 때 이런 것들이요. 도구 삼았을 때. 이게 국격이에요, 도구격. 아니면 나에 의해서 못이 이루어졌다 할 경우에. 그러니까 위격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빵을 사왔다 할 때 위해서. 혹은 나에게 그 사람이 빵을 사왔다 할 때 에게나 위해서의 위격이에요. 그래서 종격은 뭐뭐로부터, 영어로 from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from. 뭐뭐로부터, 어느 것으로부터, 혹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래요. 종격.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 종격이에요. 아니면 나로부터 할 경우에 종격이에요. from. 속격은 소유격이에요. 영어의 소유격, 우리말의 소유격. 나의 책, 그 사람의 책, 그들의 집,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속격에 속해 있다. 어디에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서격은 장소를 의미해요. 장소, 서격. 그 학교에 할 때 학교에 사람들이 많다 할 때 그래서 이 서격이에요. 그러니까 호격은 사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부 때 수보리여 없으니까 부르실 때 수보리여 석기시고 공수에 나가죠. 그래서 사리자요. 이럴 경우에 이제 복격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금강경 같은데 수보리여 해가지고 어이구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이제 선생님께 열줄 때 이때 이제 수보리여 수부 때 하면 이제 이게 끝에 에 끝날 경우에 이때 복격이에요. 이를 끝나는 말 수보리가 수부 때를 돼버리거든. 원래 수부띠거든요. 수부때 하면은 이게 복격이 부르는 말이에요. 누구 부를 때, 철수야, 영수야 할 때 이게 복격이에요. 일단 이거 간단히 지금 하고 나중에 다시 하니까는 이제 굳이 암기하지 마세요. 이게 격이고, 그러니까 단수 중에도 이런 격이 있고, 그 다음에 양수 중에도 격이 있겠죠. 우리 둘을 아니면 우리 둘에게 이런 식으로 격이 있을 거예요. 양수 복수 격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 중성이 있는데, 남성, 중성, 여성이 있는데, 이제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모음을 끝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중에 자음을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자음을 끝나는 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말의 뜻처럼 이렇게 합성처럼 끝나는 것들. 이게 자음으로 끝나는 거고, 그런 단어는 게 많지 않아요. 범어는 대부분이 다 모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가, 그 단어 중에 이제 명사, 대명사 같은 것들이죠. 그 중에 이제 명사가 이 남성도 있고, 중성도 여성도 있는데, 일단 이후에요.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를 끝날 경우에는 남성이나 중성이에요. 남성이나 중성. 여성은 없어요. 또 자음으로 끝나면 무조건 다 여성이에요. 남성은 없어요. 중성도 없고. 이건 외기 쉽죠? 그러니까 아에도 남녀 중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자음에도 남녀 중이 다 있으면 스물기 있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히 자음으로 끝나면 여성 하나만 있고, 단어로 끝나면 남성 중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 끝나는 주격일 경우에, 그럼 대바 하면 신인데, 대바 하면 신이 뭐뭐 했다 할 때 주어를 쓰는 거예요. 주어로. 그냥 뿌르샤 하면 사람인데, 뿌르샤크 하면 이 남성이에요. 뿌르샤가.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했다. 사부가.
선비자자에 아비자 써가지고 이게 푸르샤에 번역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자, 아흐. 그 다음에 또 이 남성 아흐 끝나는 수격이 제일 많이 쓰여요. 문장 속에서. 또 다른 것도 아흐 끝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 끝나는 거. 이제 보세요. 이런 것들. 에크. 그다음 야구 할 경우에 자음하고죠. 그렇죠? 이제 보세요. 모음 뒤에 흑가 오는 거. 모음 뒤에 흑가 오는 거가 굉장히 많죠. 이 격에 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서 남성인데 유 끝나는 거는 오후 봉수로 변하면 격이 뭐가 되냐 하면은 종격이나 속격이에요. 그러니까 구루 하면 누구죠? 구루? 스승이죠. 라마 구루예요. 범어를 구루고 히데트머는 라마예요. 라마. 구루가 스승인데 이제 보세요. 구로 하면 뭘까요? 뜻이? 종격이니까 로부터. 근데 뭐예요? 단수기 때문에 스승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또 속격도 돼요. 구로 하면 수승의라는 거예요. 수승의. 어쨌든 모음 다음에 H 밑에 점이 있는 기사리가 온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여기에 대한 연상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학교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문장 속에서 모음이 오고 H 밑에 점이 시키고 올 경우에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그렇게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영인법칙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써 있는데 이거 보세요. 자, 뒤에서 보면 자, 일단 이 사프라는 것은 이거 대명사 하나의 대명사예요. 영어의 히예요. 히. 그 사람이 그 남자가 이때 부르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하죠. 이거는 나중에 하고 여기부터 보세요. 아스로 끝나거나 아흐로 끝나거나 하나가 더 있어요. 아를 끝날 경우에 세 가지예요. 아까 명사 대명사 변화에서 아흐로 끝나면 뭐라 했죠? 남성 단수 주격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대바 여기서 눈치 하나 나왔죠? 우리가 표를 안 넣었어요. 수문자 표를 안 넣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넣고 지금 글자 여기 있어요. 네바크 하면은 이게 신이라는 그런 이제 신장님이 여기 말로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신장님이 뭐라고 하셨다 할 때 그건 주격이에요. 주격. 그래서 네바까지가 신이란 말이에요. 사전에 조금만 나와요. 근데 이 문장 속에서 주어가 될 경우에는 크가 없습니다. 그런데 크만 붙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스로 바뀌는 거예요. 스로. 그래서 어떤 경우에 흐가 되고 어떤 경우에 스가 되는지 이제 이것을 여는 법칙을 보고서 여는 법칙 표를 보고서 우리가 다시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보세요. 여기 이제 이 아크 혹은 아루 혹은 이제 이 아슈 경우에 어떻게 변하는 걸 갖다가 이 세로 방향으로 써놓은 건데 이제 첫 번째 걸 보면은 첫 번째 거 일단 이거 보면은 원래는 아로 끝난 말인데 뒤에 아가 와요. 아로 시작되는 말이 올 경우에는 앞에 있는 아가 오로 바뀌고 뒤에 있는 아가 사라집니다. 그 사라진 표현해가지고서 이게 돼버립니다. 요 얘기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글에 써 있는 게 그 얘기예요. 아스 혹은 아크 끝나는 말, 다시 말해 주격이에요. 주격. 남성 단수 주격. 단어 뒤에 뭐가 오면 아라는 의미 올 경우에 다른 올 경우에는
그 아스에서 아스 혹은 흐가 오로 바뀌고 뒤에 오는 단음 아는 없어집니다. 특수하기 때문에 빨간 말 보내놨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다른 모음이 올 경우에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과 장음이든지 우, 리, 아이, 오, 아우 이런 다른 모음이 올 경우에는 무조건 흠만 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대화하는 단어인데 뒤에 뭐 먼저 얘기했던 아를 적대는 말을 올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흐를 빼버리고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근데 이런 장음만이 아니고 장음만이 아니고 모든 모음이 올 경우에 이렇게 흐만 빠집니다. 그렇죠? 흐가 빠져있죠? 그러니까 싸움이든지 흐음이 다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에 자음결이 빠져버립니다. 이거 왜 써요? 왜 따로 쳐야겠나? 아까 뒤에 모음형으로 무조건 흐가 빠진다. 그러니까 다음에 다른 다음에 흐나 쓰가 오는, 그러니까 이 남성 단수격 고를 수 있는 그런 말일 경우에 주로 그렇게 쓰이는데 그 경우에 뒤에 일반 모음형으로는 흐가 빠진다. 단 하나의 예외. 다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오로 바뀌면서 뒤에 있는 아람이 사라집니다. 맨 위에 있는 거. 일단 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빨간 바탕 있죠? 이 분홍 바탕 이걸 보세요. 유성자음이 올 경우에, 그건 아서 끝났는데, 유성자음. 자음은 자음인데, 모음은 다 유성음이죠? 자음 중에도 유성음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에요? 목소리가 목이 울려서 나는 소리들. 까까카는 건 유성음이고, 가가가, 이건 다 유성음이에요. 짜차는 무성음이고, 자자니야, 이건 다 유성음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앞에 그 아흐에 흐도 빼버리고, 그 다음에 아음이 오로 바뀝니다. 다 오로 바뀌었죠, 이렇게. 이게 가가가, 그 다음에 자니야,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유성음이에요. 다, 드하, 나. 다, 드하, 나. 이게 다 유성음이에요. 하늘색 표시는 다시 또일 거예요. 다시 또이는 법이 있어요. 이건 일단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성음이 올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아음이 이제 오로 바뀌고, 흐가 빠진다. 이렇게 이제 읽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때까지, 흐까지 다 됐죠. 됐어요. 이제 뭐가 남았나요? 그러니까 남성 단수 수격으로 끝나는 말에서 지금 뒤에 다른 올 경우에 했어요. 어떻게 되죠? 다른 경우는 앞에 있는 흐가 빠지고서 오로 변하고 뒤에 아가 없어져요. 그렇죠? 이 첫 번째 써있는 게 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다른 모음이 올 경우에 단음 위에 짧거나 말고 다른 모음이 다 올 경우에 무조건 앞에 있는 그 아휘에서 앞에 있는 아휘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 흐만 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늘색 되어 있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일반적인 유성음이 올 경우에 어떻게 돼요? 근데 이제 자음으로서의 유성음이에요. 올 경우에는 앞에 음이 흐가 빠지고 아가 오로 바뀝니다. 됐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았죠? 여기에 녹색, 그렇죠? 연녹색 바탕하고 풀색 바탕만 남았죠? 이게 힘들어요, 이게. 근데 어떤 거는 그러니까 뒤에 빠크하가 오면은 그냥 흐를 쓰고, 뒤에 짜차가 오면은 샤를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까차가 오면 샤를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따크하가 오면 사를 쓰고, 뒤에 빠크하가 오면은 허를 쓰고, 뒤에 샤싸싸가 오면은 이런 또 흐를 써요. 복잡하죠? 이건 이제 외우는 법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면은 역시 자동차 타고 가다가 모두 자동차 타는 거예요. 그 알파벳 순서가 어떻게 됐었죠? 아이 우리예요. 가자 띠띠빵빵 열려라 배시시해.
이게 이제 범 알파벳 순서죠. 근데 이제 또 차를 타고 하다가 과속을 해가지고 경찰한테 붙들렸어요. 그러니까 정지했더니 이제 이 경찰이 그러니까 면허증 주세요 기계예요. 그때 이제 대답이 뭐냐면은 여기다가 어서 닦을 때 배우는 거예요. 어서 닦을 때. 그다음 옆에 있던 그 동석한 친구한테 어휴 뺏겼어 그러는 거예요. 어휴 뺏겼어 어서 닦을 때. 그러니까 아스 계열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어서 닦을 때. 따뜻하다가 오면은 앞에가 아스 계열이에요. 보세요. 자, 아스로 바뀐 게 어느 거죠? 여기죠. 이제 아스 바뀐 게. 자, 보세요. 아그 말고 아스 계열. 어스, 짜죠. 짜치아가 아스로 바뀌어 짜대.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아스로 바뀐 게 따타. 이것도 아스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따타. 이것도 아스로 바뀌었어요. 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서, 따. 어서 닦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앞에는 S음이 다 달라요. 뒤에 T에 점이 없으면 앞에 S도 점이 없고 밑에 뒤에 T에 점이 있으면 앞에 S도 점이 있고 이건 흉내의 건데요. 뒤에 C가 오면은 CH가 오면 이게 짜 이렇게 이제 혀가 달라붙는 소리기 때문에 샤라는 SE에 선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계열의 시차름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어서 딱 C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서 딱 쓸 때. 조금 숙소해보자. 잘 보이게. 자, 뒤에 어떤 놈이 오면은 아시계를 바뀌어요. 딱지 때가 오면, 따짜따가 오면은 이제 아시계를 바뀝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이 세 가지예요. 자, 아스, 아르로 쓰일 수 있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아시계열, 시차는 계열을 쓸 경우에는 뒤에 어떤 경우냐면은 딱지 때가 올 경우에 따짜따, 어서 딱지 때, 따음이 오면은, 그죠? 따짜 따옴이 오면 앞에 게 아스계열이 바뀝니다. 어렵죠? 이걸 강의에도 하나 동안 모르더라고요. 내가 이제 나중에 강의 끝난 다음에 물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 모르겠다고. 근데 혹시 이해가 되면 다행입니다. 다른 하늘색은 전부 다 이제 어서 닦을 때 시차는 계열을 바뀌는 것. 무엇이 아스나 아프로 끝나는 의미 혹은 아르 그러니까 S, H 밑에 점 있는 지사들과 그다음에 라 이게 같은 계열의 의미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그 세 중에 뭘 쓰느냐가 이제 결정되는데 뒤에 어떤 의미원에 따라가서 S 계통을 쓰느냐, R을 쓰느냐, 아니면은 흐를 쓰느냐가 달라지는데 지금까지 유성음, 모음 이건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유성음 중에서 딱지 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아스 계열을 쓴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뒤에 뺏겼어가 오면 빠까싸가 올 경우에 뒤에 딱지때가 아니고 빠까싸가 올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어휴, 아흐를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어휴 뒤에 빠나파가 왔어요. 뒤에 비음이 빠나파를 시작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태음이 아흐를 쓰죠. 그냥 남성수격한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뺏겼어가 오면 그대로 써라 이렇게 돼요. 아흐를 그대로 써라. 뺏겼어가 오면 어휴 뺏겼어. 어휴. 자, 보세요. 어휴. 빼, 파. 이게 빼예요. 어휴 빼. 어휴 빼. 어휴 깨. 어휴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샤계열이요. 시차는 어떤 경우더라도 무조건 어휴예요. 어휴 뺏겼어 해서 이게 써에 해당해요. 써. 우리가 어휴 빼. 외우는 공식이에요. 어서 딱 쓸 때 어휴 뺏겼어. 아스 계통이 오느냐. 크게 통이 오느냐, 이 구별할 때, 뒤에 어떤 의미 오냐를 보고서 구별하는 건데, 아흐가 올 경우에는 어휴, 뺏겼어죠. 그 다음에 아스가 올 경우에는 어서, 깍지대죠. 이렇게 됐어요. 이것만, 일단 이 줄만 다루려면은, 이게 가장 힘든 줄이에요. 가장 힘든 그런 다루기예요. 가장 힘든 연성 중에서. 이것만 익숙하게 하면, 이것만 잘 구별할 줄 알면, 저 사람 보면 잘하는데 어떻게 돼요. 다른 거는 그냥 외에도 쉽게 해지는데, 여기는 참 읽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 연속법칙만 금방금방 감별할 수 있으면은, 범한 사람들이 봐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 이런, 이제,
그 기준이 됩니다, 이게. 혹은 아스, 아를 중에 무엇을 쓰느냐가 문제인데, 또 아가 오로 변하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인데, 일단 일반적으로 다시 얘기해요. 그러니까 뒤에 단음이 오면 단음, 그럴 경우에는 단음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쉼표를 바꿔버리고, 앞에 음은 오로 바뀝니다. 흐가 떨어지고, 오로 바뀌고, 쉼표,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음에 아가 빠진 그런 글을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첫째 주의예요. 그 다음에 뒤에 그 밖에 다른 모음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흐만 빼버리고 그냥 모음습니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얘기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지금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것을 본 것 같지 않아요? 풀었다 빤나. 먼저 한번 얘기했었는데 똑같은 결과물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장 속에는 이렇게 쓰겠는데 이게 에와 아가 합해진 건지 아니면은 그 아부하고 아가 합해진 건지 다상이 합해진 건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럼 이게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 없어요. 본인이 문장 보고서 판독하면 돼요. 문장 맥락 보고서. 그래서 이제 아가 왔을 경우에 문장 속에서 띄워갖고 이럴 경우에 둘 중에 어느 것이냐 이걸 판별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중에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마다 이쪽 변화가 저쪽 변화가 하면서 타가 갈려가지고 싸우게 돼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무엇이 옳냐는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걸 선별해서 쭉 적어주는 게 주석하기 주석학. 원문이 있을 때, 경전이 있을 때 이런 애매한 그런 두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나올 때 어느 것이 옳다고 딱 판별을 해주는 게 주석학입니다. 경전 주석학. 인도에서의.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하고 끝나는 말인데 이거는 사크라는 대명사예요. 대명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만 지금 여기서 보는 거예요. 사크. 혹은 또 이 앞에 엘사가 붙어갖고 엘사도 해도 돼요. 엘사도. 혹은 사크. 이럴 경우에는 이것도 하고 끝났지만은 이 뒤에 모음이건 자음이건 모두 올 경우에 어떻게 바뀌냐면 그냥 흐만 빼버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흐만. 너무나 쉽죠, 이거는요. 전부 다 싸요. 그가 다 빠졌어요. 원래는 싸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를 다 뺐어요. 어떤 의미 와도, 단 하나만 의미가 있어요. 뒤에 아음이 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아를 없애버리고 오를 바뀝니다. 이거 하나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흐일 경우에, 사흐라는 대명사일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그만 빼주면 됩니다. 단, 한 경우만 예외다. 뒤에 단음이 오면 단음. 첫째 줄에 단음이 있죠? 이 첫째 줄에 단음짜리 단음이 올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단음을 빼주고서, 그 다음에 앞에 사프의 아프는 오로 바뀝니다. 음악 머리가 핑핑 돌 수 있는데, 듣고서 잊어버리세요. 근데 나중에 이 표를 보면서, 그 대신 표를 볼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강연을 잘 듣고 나면은, 암기를 하지 마세요. 듣고 나면 표를 볼 줄 안다. 그리고 이제 암기는 원래 뭐 암기를 잘하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뇌에 고립하는지 안 되는 거예요. 대표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기억을 할 때 뇌에 이렇게 이제 신경망이 이렇게 있는데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으면은 사고 안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돌으면은 오이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말을 갖다가. 근데 단어 이제 자꾸 외우려면은 한 번에 딱 사진 찍히시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오이 뭐 하면서 사과 애플 하면서 사과하면 애플 이렇게 떠오르게 위에다가 고를 싹 해주세요. 또 뭐예요? 대표가 하시고 안 되는 거죠. 옛날에 그 기억력 좋은 분, 이거 선생님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타나 스님이시죠? 이분이 이 법문하신 것은, 그러니까 경전 강의하실 때, 강하실 때, 그 백목 하나 들고 들어오신대요. 질게하고. 그 다음에 화엄경을 쓰는데, 칠판 그 오른쪽에서부터 쫙 세로다가, 그냥 이 손으로다가 쓰신 다음에, 강의 쫙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주석을 해서, 누구는 어떻게 얘기할까 하나 보니 그저 않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다 지우고, 또 다 쓰신대요. 그 다음에 이제 출판 3번 지우면 한 번 강의 끝난다고 하고요. 그런데 오늘 강의 끝하고 나가신대요. 그래서 이분이 보통 천재가 아니구나 했더니 가까이 보셨던 문제 얘기가 살 타고서 택시 타고서 어디 가는데 이렇게 하시갖고는 이걸 쭉 하셨대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하니까 스님 뭐 하십니까? 하니까 아마 화환경에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또 틀릴까봐 댓글이 싹 빠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기억을 해가지고 쓰시는 거지, 이분이 뭐 경을 한번 보고서 다음 기회에 가서 쓰시나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공부할 때 시험 때나 공부하고 방에 밑에 나가서는 그 다음에 시험 때 한 2박 3일 들어치게 하고서 나는 기억력이 안 좋은가 봐 이렇게 앉았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무식한 사람이 공부합니다. 내 범어책을 보세요. 아주 걸레 해가지고 이걸 몇 번을 봤는데 이거 전에도 책도 책이 있어요. 범어 사전은 걸레가 돼서 버려서 해놨는데 이게 공사전인데 도저히 칠이 끊어서 그런 못 봐가 왜? 수번을 같은 단을 쓰셔도 외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써봐야지. 그러니까 대박이가 한참 있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대박하면 외지지 않아요. 지금은 외지가 오늘은 기억이 나요. 2주 지나면 디비인지 다인지가 알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럼 또 찾아요. 대박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단어가 찾았다고 표시 이렇게 해놓으면 한 20번까지 가요. 흔히 쓰지 않는 단어. 그럼 그때 가서 기회진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무식한 사람이 유식해져요. 무식해야지. 무식한 공부해야지. 그래서 지금 이것도 외우지 말고 해보는 것만 외우고 이제 일단은 그 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이 독해했느냐에 따라가지고서 범어 사는 못한다 딱 판별됩니다. 그래서 이 교학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교학 실력에 대해서. 해외 교학하는 거 봐가지고 경전 많이 알고 어학 많이 하면 이만큼 했구나 하고 안 했으면 전혀 몰라요. 근데 서는 그게 없죠. 하루아침에 그냥 깨달아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학하다가도 좀 질리면 에이 선빵 같다. 그러면 그게 쉬우니까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더 어려운 게 선빵인데 그래서 근데 교학은 그 쌓는 거기 때문에 또 출가제가 부분도 없습니다. 교학은. 왜? 스님 같은 경우는 저에서 이 소인 보시는 게 많기 때문에 시간 사실 내기가 힘들죠. 남이 볼 때는 스님들은 전혀 공부하시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가 저보다 더 힘드세요. 소인 보시죠. 뭐 해야죠. 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시간 내는 틈이 이제 그러니까 특별히 누가 후원을 해주면은 진짜 교학에 전념하실 수가 있는데 옛날 그런 스님들처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에 한 5시간 계속 공부할 시간은 힘들죠. 학교 다닐 때 몰라도 강원에서 그런 시간 갖기 힘들잖아요. 강원은 그냥 듣기 바쁘죠. 그 다음에 운영 나가기 바쁘고, 그 다음에 예고이시고. 그러니까 그 강원 마친 다음에 누군가가 후원자가 있어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면 그러면 이제 스님 중에서 아주 좋아 잘하는 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 실전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강원의 강원 사시는분들조차도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구리 스님 강원은 신분보장이 돼요. 대개는 이제 주지 스님하고 이 학장 스님하고 뭐 이제 2차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협의가 되기 때문인데 비구 스님 강원 같은 경우에는 강서 스님이 신분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갔는데 다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강원이든 그렇게 인식하더라고요. 그러면 공부 어떤 거예요? 그래도 제가 강원에서 강사 옆으로 하시면서 뭐 시물이든지 하나 딱 맡으시고 남은 시간은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게 그걸 보장을 해주고 딴 거 아니에요. 방 하나 드리면 돼요. 그 다음에 동양만 드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대박이 되는 거니까 한 10년, 20년만 보장을 해주세요. 만약에. 그러면 치문면은 딱 강의하시고 치문에 보사가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공부하실 분이나 하나를 아주 깊이 있게 파면은 이거 모든 거에 못 따라가게 되죠. 근데 지금 그래서 저는 생각에 강원 제도도 강원사실 대폭 보강해서 한 분이 한 명만 딱 감당하시게 하고 그래서 안 되면 20분이 그러면서 항상 상주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절대 그 주지스님이든지 어떤 행정직의 변동이 있더라도 강사의 직에 이직하는 신분에 대해서는 조문하면서 직접 발의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한 10년 이상 이렇게 보장이 되게끔 되면은 이제 강원 교학 그거 엄청 바뀌었어요. 한 4년 강사하시다가 나중에는 이 발령이 다른 데도 날 경우에 에이 그만두자 선방 갔다가 뭐 주지하시고 이러면서 강한 펴준다. 그래서 근데 하여간 교학은 이제 서는 몰라도 교학은 그게 시간 투자하는 거랑 비례하기 때문에 그 일반 공부하신 스님들을 갖다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그 여건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교학자들이 상대가를 못하는 그런 옛날 어른스님 같은 이런 분들이 아주 나타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스님들이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실정에 지금 실정에 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강사 스님 신문보장님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사흐가 대명사. 뭐라 그랬죠 뜻이? 히, 영어의 히예요. 한번 보죠. 다시. 아까 명사, 대명사 대답 들어가서
남들이 밖에서 볼 때는 스님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우리 반대인데. 그죠? 또, 스님들은 뭐, 공양 들어오는 거 그냥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분들 드물잖아요. 부전일 하실 때 이렇게 하면서 또 그냥 꿈이 나고 공부하시는 거, 좀 진짜 너무나 힘들게 공부하시는 게 그걸 모르는 사람이죠. 이제 보세요. 싸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여기 있어요. 대명사 격변화. 아까 이제 명사 변화는 한 2번이었고, 대명사 격변화는 한 3번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나드, 뜨와드, 따드, 에따드 기능하죠. 이런 대명사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따드인데, 영어에 he, it, that, 이런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3인칭이에요. 3인칭. 나는 1인칭, 당신은 2인칭, 그는 3인칭이죠. 3인칭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 따드가 남성 변화할 때, 남성 국적이 싸그라는 거예요. 싸. 요 단어 하나만에 한해서, 그쵸? 그 뜻이 뭘까요? 그가, 그 남자가, 이거 뜻이에요. 이럴 경우에, 그 변화가 이렇게 아무리 끝났기 때문에, 이건 특수한 변화입니다. 자, 이 연속 법칙이 특수하게 일어납니다. 인지해 주세요. 근데, 뭐 단순해요. 무조건 흐를 빼버리면 된다. 단 한 가지 예문이 있다. 어느 경우에 뒤에 단음이 오면은 단음을 지워버리고 오로 바뀝니다. 아가 이거 하나만 해주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까 했던 아스보다 좀 쉬운 게 장음 뒤에 스나프 르가 오는 거예요. 스르. 여기 르자는 안 써놨어요. 일자는 안 써놨는데. 그죠? 두 번째. 그러니까 흥기열자는 세 번째죠. 세 번째 정도. 이 경우에 일단 여러분이 쉽게 할 거는 뭐냐면 어서 딱식 때 어휘 뺏겼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렇죠? 모음, 그렇죠? 그러니까 모음 다음에 쓰나 후가 올 경우에는 어서 딱식 때 어휘 뺏겼어요.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전체가 그랬어요. 끝까지. 그렇죠? 한 옥색을 표시했고 다 같은 색깔을 표시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음 다음에 흐나스가 올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음을 쓰느냐의 결정은 뒤에 딱지때가 오냐, 혹은 뺏겼어가 오냐, 갖고 판별하면 된다. 얘기해 주세요. 이건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아스를 끝날 경우도 마찬가지 어서 딱지때, 어디 뺏겼어는 해당이 돼요. 똑같이. 그래서 이거는 밀지 않아도 되고 갖고 있기 때문에. 되는데, 그 다음에 모음이나 잠을 경우에, 모음이나 잠을 경우에는 흐만 빼면 됩니다. 흐만. 그래서 이제 보세요. 아스가 한 다음에 아가 왔다 할 경우에는, 그래서 아스 다음에 아가 왔다 했을 경우는 이제 흐만 빠졌죠. 여기도 흐만 빠지고 다. 그렇죠? 쉽죠? 이것도. 마치 싸그처럼. 근데 싸그에서는 앞에 하나가 이해가 있었는데, 이 장음에 스스로 끝나는 거, 그 경우는 이해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이렇게 흐만 빼버리는 거예요. 이 밑에도 마찬가지. 흐만 빼면 돼요. 유성음이건, 모음이건, 유성자음이고 모음이건 다 흐만 빼면 돼요. 단, 무성자음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어서 딱질 때 아주 뺏겼어. 그거 하면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좀 이제 특수하고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나마. 여기까지가, 이 세 가지가. 대명사 사흐, 그 다음에 다른 아흐, 장음 아흐, 이 세 가지가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다른 모음들 뒤에 쓰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거예요. 그 경우에는 이해하기 쉬워요. 뭐냐면은, 어디 뺏겼어, 어디 딱질 때, 어디 딱질 때가 아니죠. 어서 뺏겼어, 어디 딱질 때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어서 딱질 때 어휘 뺏겼어. 이거는 뭐 다 공통되고 그 다음에 뒤에 모음이 유성명은 유성하면은 무조건 르로 바뀌어요. 이거 보세요. 전부 다 아이스 그 다음에 아가 오면 아이라 그 다음에 에스 아가 오면 에라 그래서 에사가 아니고 우스 아가 오면 우사가 아니고 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도 마찬가지. 우루 뭐 구루 우스 구가 오면은 우스 구가 아니고 우르구 이렇게 바뀌어요. 르로 바뀝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흐, 스, 그 다음에 르, 이 세 가지. 흐는 기다르가 H인데 점유시켜 있는 세 가지 음이 모음 뒤에 올 경우에, 그런 단어가 있을 경우에, 그런 단어 뒤에 어떤 음이 올 때, 그 앞에 있는 흐, 스, 르, 이제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말이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하는 건데, 이제 그 중에 어려운 것은 쓰고, 그 다음에 쉬운 것은 다른 기타 등등 모음이 왔을 경우는 어렵지 않다. 나중에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보면 이제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지금 하나 꼭 구해야 될 것은 어서 깍질 때 어휴 뺏겼어. 이거 하나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연성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내연성.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외연성이네요. 그러니까 연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연성과 외연성. 외는 바꿔됐죠. 내는 안, 소음, 내자인데, 외연성은 서로 다른 단어가 합쳐질 때예요. 만날 때. 서로 다른 단어가. 내연성은 단어 자체 내에서 어감과 어미가 만날 때예요. 그러니까 어감과 어미가 만나듯이 단어 자체 내에서의 어떤 그 요소의 결합이 있을 때. 이때가 내연성이에요.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읽다면 막다, 맑은, 뭐 이런 말 이제 있을 경우에, 맑이라는 말이 이게 어근이에요. 어근, 맑은인데, 모감되기도 하지만, 거기에 다가 붙을 때, 혹은 은이 붙을 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게 이제 내연성이에요. 근데, 맑은, 하늘 할 경우에, 그러니까 맑은 할 때 은자하고, 하늘 할 때 하자하고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외연성이에요.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 띄어쓰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건 외연성이고, 그 단어 자체 내에서 격이든지 성수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변화, 이건 내연성이에요. 내연성. 내연성도 이제 여러분들에 어디 써 있냐 하면 산스키 2번에 내연성 복지에서 책에 나온 설명을 전체를 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다가 근데 위에 써 있는 것이 앞 단어의 흐름이에요. 위에 써 있는 것이. 왼쪽에 써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오는 단어예요. 일반 모음이 올 경우에는 이 끝난 것은 IY로 변합니다. 항상 연산법칙은 어떻게 됐었어요? 앞에 단어의 끝이 변했죠. 뒤에 단어는 안 변해요. 연산법칙이 일단 일반적으로 몇 가지 예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앞 단어의 뒤 꼬리가 변하는 게 연산법칙이에요. 그런데 내연성에서는 앞 단어의 꼬리를 보호를 해요. 못 변하게. 네, 그렇게 변해버리면 뜻이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내연성법칙의 일단 그 특징은 변화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앞이 이르고 났으면 이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Y를 덧붙여버려요. 변음이 못 일어나게 만든다고. 이게 이제 내연성 법칙의 요소입니다. 요소. 외연성 법칙은 가능한 발음이 그렇게 나기 위해서 말을 변화시켜요. 사음이건 무슨 모음이든 동화시켜가지고서 비슷비슷하게 발음을 만드는 게 외연성 법칙이죠. 지금까지 강의했던 것. 근데 내연성 법칙은 발음 부드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음이 변하지 않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 단어의 발음을 갖다가 앞에 그 문장 단어 요소의 발음을 못 변하게 보호하는 그런 식으로 발음되는 것이 바로 내연성 법칙입니다. 내연성. 이제 예를 들어본다면은 여러분 이거 책 다 가지고 있으니까 40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한 8개 줄에 여기 이제 모음의 연설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오른쪽 얘만 보세요. 히 플러스 이일 경우에 내연성 이제 그 외연성일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제 히 하면 돼요. 이 장어로 되겠죠. 이 장어가 이 단음이 합해지면 이 장어로 변하죠. 근데 외연성은 이게 그렇게 합해질까가 못 합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Y를 하나 집어넣어가고 이 즉 이자 발음과 두 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 앞뒤의 발음이 따로따로 발음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내연성 법칙의 원칙입니다. 또 밑을 보세요.
부호 플러스 이면은 원래 이 외연성법칙은 어떻게 되죠? 우위. 한번 연속으로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게 외연성이라면은 우 플러스 2일 경우에 여기에 다른 데로 이런 것들이 우 플러스 2예요. 위 하다 보니까 위가 돼요. 위. 해석하는 거, 발음이. 근데 내연성일 경우에는 그렇게 합쳐지지 못하게, 발음이 합쳐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부후와 위가 따로 발음되게. 부후, 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따로. 부휘가 아니고, 그러니까 외연성이라면은 부휘가 될 거예요. 위가 될 거예요. 근데 내연성일 경우에는 부후 따로 발음하고 이 따로 발음하는 얘기예요. 부휘, 이렇게. 그 다음에 부후와도 외연성이면은 우와, 와가 되와, 그렇죠? 부와. 그런데 내연성은 발음이 따로 되게끔 우후와, 즉 우와, 아가 따로 발음되게끔 부의사를 갖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내연성의 특징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 정도. 그 상황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자음연성은 문제 다 했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오늘까지가 연성법칙의 강의인데, 연성법칙을 알아야지만 그 문장을 읽다가 어디에서 이게 끊어지는지 이걸 알 수가 있고, 또 연성법칙을 갖다 다 해석시킨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장 해석할 때 다 붙어 쓰는 말, 그러니까 발음대로 쓰여진 이 범어 문장이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그 다음에다가 원형을 복원해 써봐야 돼요. 일단은 해석할 때. 원형. 이게 어디서 온 말인데 이렇게 붙었구나. 그러니까 연성을 갖다가 일단 다 풀어야 돼요. 법어 번역할 때 첫 번째 과제가 연성 풀기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 연성 풀기를 하고 나면은 연성을 풀었지만은 거기에 격이든지 성이든지 숫자 이게 그냥 붙어 있어요. 뭐 아든지 애나 암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럼 그런 격, 어미, 성, 격, 어미를 빼버리고서 원형이 뭔지가 또 한번 써야 돼요. 세 번째 틀에는. 첫째 틀에는 법어 원래 문장이 써 있고, 둘째 줄에는 연성을 푸는 문장이 써있고, 셋째 줄에는 격어미, 성어미, 수어미 다 빼버린 이제 이게 써있죠. 그럼 비로소 그 셋째 줄에서 사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찾은 다음에 어떤 격으로 변했나를 갖다가 알아봐야죠. 그래서 예나가 붙었나, 아가 붙었는지 이거부터가 이제 찾아봐서 그래서 어떤 격인지, 어떤 성인지, 어떤 수인지를 알아본 다음에 그러니까 문법 체계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단 하나마다의 뜻이 뭔지 규정을 해요. 이것은 두 사람의 학생 이라는 이제 말이고, 이것은 하나의 밥을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먹으면서 졌다.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쓴 다음에 그걸 조합을 하면 이 단어의 문장의 번역이 나옵니다. 그렇게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가 있어서 원문장을 정확히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연성을 풀고, 그 다음 세 번째 이 연성이 풀어진 그 단어 따로 떨어진 거에서 격과 성과 수를 다 없애버리고 원형을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줄에는 그 원형의 단어 둘 다 찾아가지고 이제 쓴 다음에 그 격과 성과 수에 의미가 들어가게끔 그 말을 이제 써놓고서 그 다음에 그걸 조합을 해가지고 합해가지고서 문장의 뜻으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연성이 범어 번역할 때에 그 2차적인 해석, 범어 해석할 때 2차적인 작업이 연성 풀기 작업이니까 오늘까지 강의한 거를 아주 철저히 익혀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는 안 익혀지고 문장 훈련을 쭉 하다 보면 저절로 돼요. 또 지금 이렇게 연성법칙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 중에 90%는 잘 안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훈련하다 보면은 이 중에 한 10%만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연성법칙의 전체 이 구도만 강의에 이제 했을 뿐이고 실제 쓰이는 건 이 중에 일부니까 편안하게 생각하고서 또 다음 공부를 위해서 힘을 내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석이는